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실거래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면서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분들이 이미 여러 팀 대기 중에 있으십니다. 9월에 들어서면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분주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8월에 마지막 주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는 요번에 여름 여행을 좀 일찌감치 다녀왔습니다. 이번 폭염이나 태풍 또 장마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게 됐을 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좀 더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 초 다수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지속적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 둔촌 주공 아파트 청약을 비관적으로 봤던 시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본 포스팅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둔촌 주공은 반드시 잡으라고 여러 번 조언을 했었습니다. 기껏 오랜 시간 저하고 상담을 했던 제 친구는 공포심에 청약을 포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60점대 가점으로 둔촌 주공을 입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을 많이 했는데 말이죠. 송파구를 필두로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된 반등세는 인서울 주요 입지를 차례로 거치며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었고, 집값에서만큼은 약자에 위치던 인천도 송도와 청라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반등세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지방마저 68주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온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전세 난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파트 전세가마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대출 금리의 추가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고 중국 경제가 불안하며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은 이유를 대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하락뷰만큼이나 무조건 오른다 라고 하는 낙관론도 경계는 꼭 해야 할 요소입니다. 현실은 레미안 원베일리가 40억 원 이상 거래건이 등장이 되는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합니다. 낙폭이 컸던 잠실 엘리트와 헬리오시티는 전고점 대비 90% 선까지 치고 올라왔고, 그에 따라 고덕 그라시움 등 입지에 따른 단계별 주요 단지들도 비율에 맞춰 차근차근 전고점을 향해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를 볼게요. KB 시세입니다. 6개 정도의 단지에서 상승이 있는 표시가 올라왔고요. 다산자이 폴라리스에 새로운 KB 시세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KB 시세입니다. 실제 거래 기간과 일정 시차가 존재하는 특성상 다음 주부터는 외부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빨간색의 변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에 또 새롭게 올라온 실거래가가 정리되어 있는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딩 단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단지에서 9평, 8억 원대 초반 거래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들어있거나 저층을 제외하면 입주가 가능한 물건의 84 타입의 8억대 초반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도 롯데캐슬에서 8억 원 중반대의 거래가 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입지와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다산 신도시는 2021년 전고점의 90%는 아직 도달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지하철 개통 호재가 발동하는 하반기 다산 신도시의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담인데요. 나이트 프랭크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두바이 주택 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크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려 50%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2위가 도쿄인 것도 흥미롭습니다. 반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하락했고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15.1% 급락하며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군요. 아쉽게도 저는 세계 주택 가격까지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나이트 프랭크 프라임 글로벌 도시지수에 포함된 46개 시장 연 평균 물가가 1.5% 상승을 했다는 통계입니다. 물가 상승이 어제 오늘 일인가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뒤따라오는 필연적인 수순인 겁니다. 자, 다산 신도시에서 5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A씨의 보증금 변화를 한번 볼까요? 2018년 다산 첫 입주 시기에 2억 4천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2020년에는 3억 원대, 그리고 또 2022년에는 4억 원 중후반대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중간에 한번 전셋값이 조금 하락을 했던 올 초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다시 전셋가는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또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텐데 이제 다산 신도시 전셋가가 5억 원을 다시 재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내년에 또 얼마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까요? 같은 시기에 다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이슈들 속에서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시세의 변화를 일체 무시하더라도 약 5년간 전세가는 2배 이상 뛰었고요. 매매가는 역시나 전세가 상승률을 넘어섭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적당히 돈이 모이고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적당한 곳에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가 아니라 또 집값이 올라서 삶이 아주 윤택해진다가 아니라 이꼴저꼴 안 보려면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갈 때 이제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몇 년째 계속 이런 이야기는 들려옵니다. 그렇게 아주 구축이 된 현대아파트는 지금 평당 얼마인가요? 2주택, 3주택 투자는 둘째 치더라도 또 집으로 돈 버는 일은 내 몫이 아니더라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강남 어딘가면은 더욱 좋을 것이고요. 서울 괜찮은 지역이라도 좋고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서울 지하철이 다니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그 어디엔가 나와 당신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둔촌 주공을 포기하고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제 친구에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